이제 2014년도 2회 대비한 모의고사인데요. 1번 문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아서 인쇄가 착 되게끔 하는 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1번 답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2번 보면은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려면 해당 프린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본 프린터로 지정해라 이러면 되고, 그 다음 기본 프린터는 다른 프린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체크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2대든 3대든 다 쓸 수 있는데 기본 프린터는 오로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나 윈도우가 불안할 때 되돌리는 거, 복원이라고 하죠. 복원. 이건 뭡니까? 양쪽에 동시에 송수신을 할 수는 없는데 왔다리 갔다리 간대요. 그럼 반이 중이지 뭐. 단양은 뭡니까? 라디오처럼 텔레비전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고, 전화나 인터넷처럼 전이중 방식이 있고 무전기 같이 반이중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답은 반이중인 것 같습니다. 4번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능하지 않는 거 됐는데, 특정 기간 동안 변경된 파일을 모두 검색해라, 일정 횟수 이상 변경된 파일을 검색해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보여드리죠. 여기 검색창이잖아요. 여기 검색창을 하는데 종류를 검색할 수 있어요. 종류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유형도 검색할 수 있어요. 유형. 확장자. 나는 아래 한글 파일만 찾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폴더 위치, 뭐 유형, 그 다음에 용량,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내가 얘를 2번 변경했는지 3번 저장했는지 이건 모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최초 제작한 날짜하고 변경된 날짜 이거는 기억이 되는데, 내가 5번 저장했어. 그거 다 기억 못해요. 그거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대형 컴퓨터들은 됩니다. 백업 파일, 백업이라고 하죠. 백업. 어느 파일을 한번 저장하면 그 직전 게 백업이 되는데, PC는 1차 백업만 가능하고요. 일반 대형 컴퓨터들은 N차 백업 다 돼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뎀. 웬 모뎀. 모뎀이 역할이 뭐예요? 아날로그를,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이잖아요. 신호가. 근데 전화선은 아날로그 신호를 가거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변환해줘야 되는 게 모뎀의 역할이에요. 모뎀이란 뜻이 그렇게 디지털을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주는 변조, 복조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기능을 변복조 장치, 모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답은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전화선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뚱맞게 나온 거지. 요즘 누가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해? 예. 6번 문제. 접근성에 관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설정 가능한 항목을 옳지 않은 것. 고정키를 사용하면 동시에 2개의 키를 누르기 힘든 경우에 컨트롤 C 이런 거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필터키를 사용하면 빠르게 눌려지는 거, 이거를 느리게 한다든지 무시하거나 한다든지, 토글키를 이용하면은 캐피탈키, 누메릭키에서 삑뻑 하고 소리가 들리게 한다든지,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면, 바로가기 키? 원래 바로가기 키는 다 되는 거잖아요. Shift F10번 뭐 이런 거 변경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기능은 없다고 써있네, 해설에. 7번.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뭐 하는 거죠? 잘못했네. www.naver.com이라는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바꿔서 연결해주는 기능이죠.
근데 1번은 거꾸로 표현했어. 이게 7번에 1번이 틀렸네. IP 주소는 맞는 말이고, TCP IP 맞는 말이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이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원본이 실행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그것만 삭제되고 원본은 삭제되지 않는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예. 8번에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9번 벽걸이 TV나 프로젝트 TV에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하하, 방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데 참 애매하네. CRT는 벽걸이 TV를 못 걸죠. 브라운관 TV를 CRT라고 하는데 그 브라운관을 벽에다 걸면 뭐 벽 떨어지라고? 벽에다 걸면 그렇잖아요. PDP는 뭡니까? PDP는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생산하진 않지만 그 요리 좌우 관 안에다가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온 사인 들어보셨죠? 그 뭐 시내 이런 데 나가면 뭐 옥상에다가 이렇게 크게 뭐 번쩍번쩍거리게 광고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전경은 많이 먹어서 일단 이거는 퇴출 당했어요. 프로젝트 그걸 말하는 예? 프로젝트 TV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프로젝션 TV. 아, 프로젝트 TV라고 하는 거는요. 그 TV는 TV인데 뒷면에서 빔 프로젝트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RT는 진공관 안에다 놓고 쏘는 거고 프로젝트 TV는 우리 이거 빔 프로젝트 천장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처럼 영상을 쏴주는 거예요. 화면 앞에다가. 그러니까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근데 답은 TFT LCD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LCD는요. 우리 그 전자시계,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계산기. 계산기에 보면은 액정 화면 있죠? 그거를 LCD라고 불러요. 근데 그 LCD는 안 좋거든. 화질이. 그래서 TFT LCD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모니터를 쓰잖아요. 모니터. 우리 지금 쓰는 모니터는 이게 LED인지 LCD인지는 모르겠지만 TFT LCD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LCD TV 많이 있지 않습니까? LCD 그 모니터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쓰는 모니터는 LCD 모니터인데 TFT LCD예요. 그냥 LCD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LCD는 전자계산기나 전자수첩에 들어가는 그런 액정 화면을 말하는 거고. PDP는 CRT는 일단 더더욱 아니고 답이 3번이라고 봐야 되는데 참 애매한 문제네요. 방막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다. 뭐. 자,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는 똑같아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기능이니까. 근데 하이퍼텍스트는 글자를 클릭하는 거고 하이퍼미디어는 그림을 클릭하는 거고 그런 거지.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기능이고 하이퍼미디어는 페이지를 노드라고 부르고 하이퍼미디어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만 그건 아니고 우리 하이퍼링크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인터넷이에요. 두 번째가 도움말입니다. 도움말을 사용하면은요 굉장히 도움말 안에는 하이퍼링크가 없으면 안 돼요. 도움말에 있는 기능에 대한 걸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보여주러. 하이퍼링크를 써야 되겠죠. 예. 답은 세 번째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신문 문제는 뭐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출제 범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답은 네 번째.
12번 문제를 볼게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 외에도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맥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의 IP 주소만 알고 맥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맥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RP라 그래요. ARP. 근데 ARP를 갖고 있어도 맥 주소를 모르면 접근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기 있죠, 공유기. IP 공유기. IP 공유기는 유선과 무선을 같이 쓰잖아요, 요즘 대부분이요. 유무선 공유기인데, 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는 이 무선 기기들을, 우리 센터는 지금 여기 뭐 와이파이에 대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 우리가 접속을 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기 안에다가 맥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게끔 세팅을 해버리면요, 맥 주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 좀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 노트북, 그 홍길동씨의 노트북에 있는 맥 주소가 있단 말이야. 맥 주소를 공유기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돼. 입력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때만 와이파이가 먹어.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맥 주소를 모르면 접속이 안 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집 공유기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들. 거기는 맥 주소를 다 세팅해 놨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제 컴퓨터에 와서 맥 주소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공유 네트워크에 접속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유선도 마찬가지고 무선도 그렇게. 근데 이제 ARP를 알면은, ARP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ARP를 아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아무래도 좀 보안이 강화될 수 있겠죠. 13번,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기능이 있고, 웹페이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인쇄하는 기능이 있고, 자주 방문하는 URL의 기억 및 관리 기능,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의 수를 카운트하는 기능은 웹브라우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가 해주는 거예요. 만약 제 홈페이지에 카운트 기능을 넣어놓으면 제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관리해주는 거지. 그렇죠? 각각의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가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13번의 답은 네 번째. 자, 네트워크 보안과 거리가 먼 것에 했는데, 방화벽, 개인키, 공개키, 백도어, 참 애매하네. 백도어는 뭐예요? 방화벽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고, 암호를 설정해 줄 때 그 공개키냐 개인키냐 해서 공개키 암호, 뭐 비밀키 암호 이런 거 해줬자 그랬습니까? 백도어는 네트워크 안에 특별히 뒤로 돌아다니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보안과 무관한 건 아닌데, 거리가 여기서는 좀 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백도어에 관련된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해킹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답은 백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RISC, CISC, RISC는 주로 서버급 이상, CISC는 PC에서 사용하는데, RISC도 PC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 워크스테이션급에서는 RISC, 서버에서는 RISC를 쓰고, RISC는 CISC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적고, RISC가 CISC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도 RISC가 제가 저번에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전력 소모가 적고, 많고, 적고, RISC CPU가 CISC보다 비싸요.
처리 속도도 빨라요. 전력 소모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메모를 할 때 전력 속도가 적다. 그런데 우리 PC들은 왜 RISC CPU를 쓰지 않고 CISS를 쓸까? 싸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CISC보다 RISC가 좋은데 얘가 싸면 얘를 쓰지 당연히.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저 싼 게 30만원이고 좀 좋은 건 100만원이고 근데 CISC는 굉장히 좋아도 30만원이고 그러니까 CISC가 굉장히 좋더라도 저렴하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15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 관한 설명 16번. 컴퓨터 사용하는 명령이나 파일을 아이콘 모양으로 표현한다. 뭐 맞는 말이고.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10%, 5에서 10%로 설정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가 틀렸네요. 예. 17번. 활성화된 창의 내용을 캡처한다. 그럼 뭐다? Alt 프린트 스크린 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활성, 비활성 모두 다 캡처하는 거고. 일단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걸 캡처하는 거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는 이 계산기처럼 작은 창이 떴을 때 그 계산기 창만 캡처하는 게 바로 Alt 프린트 스크린 키고. 7번에 1번. 18번.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요. 시크 타임은 뭐고, 서치 타임은 뭐고, 리턴스 타임은 뭐고 했는데, 리턴스 타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기 쓰기 헤드가 트랙을 찾아서, 해당 트랙을 찾아서, 해당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그 읽기 쓰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거 시험에 이제는 이런 용어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과거에는 아주 달달달 우리가 볶아서 외우시키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보다는 자기디스크 시크 타임이 뭐고 서치 타임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하드디스크 잘만 쓰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는 시험 문제 패턴이 약간은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관한 문제는 아예 안 나오고 마이크로네틱 테이프는 보지도 못했고 자기 디스크는 하드디스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큰 건데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본 적도 없고 그냥 파킹에 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파킹은 뭐냐면요, 여러분 레코드판 위에 전축 바늘이 올라가는 셈이에요. 자기 디스크는. 근데 이러다가 정전이 되거나 컴퓨터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종료가 돼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되던 애가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멈출 수는 없으니까 붕 회전하다가 탁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일정 시간은 도는데 전축 바늘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긁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킹이라는 명령을 걸면 자동으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축판 바로 밖으로.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종료할 때, 컴퓨터를 종료할 때는 파킹이라는 명령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종료를 했었어요. 도수 시절에서는. 근데 요즘 생산되는 하드디스크는 오토파킹이라 그래서 전류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요. 즉 마그네틱 헤드가 표면에서 떨어져서 그 트랙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킹에 관한 문제도 요즘 잘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는 게 전축 바늘이 레코드판 위에 딱 붙어서 도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플라잉 헤드라 그래서 살짝 떠 있어요. 살짝 떠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표면을 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얘가 표면에 달라붙어 버리면서 회전하면은 표면이 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생산되는 하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 답인데 과연 이런 문제가 잘 나올지는 19번 세부정보창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거 됐는데
세부정보창이 뭐예요? 이거죠? 제가 보면 여기에 요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세부정보창. 여기 밑에 보이시죠? 요거는 허삼관이라고 하는 뭐 자료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건 2005년 2015년 9월 1일날 만들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목이 선택됐다 이런 것들. 자, 아닌 거라 그랬어요. 경로, 전체 경로.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지금 C 드라이브를 누르니까 전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73GB고요. 강사 PC는 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3GB고 제 USB 메모리는 119GB라고 되어 있고 얼마큼 남아 있고 이런 말은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여기 위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위에 경로. 경로는 위에 나와요. 아래 경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로는 위에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폴더의 전체 경로는 세부 정보창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소줄에 나와요. 제목 표시줄에 나온다 이거지. 19번에 4번이 틀린 말이다. 20번. USB 메모리로 USB 드라이브를 복사하려고 한다. 그냥 드래그 하면 되죠. 다른 드라이브니까 드래그 하면 되죠. 컨트롤 키 눌러도 드래그해서 복사죠.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동이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는 거겠지.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라. 20번의 답은 20번의 네 번째는 컨트롤 C 저쪽이 컨트롤 V인데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보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답은 4번도 답이지. 일단 말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제 감독관이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V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틀린 말이지. 시프트는 이동이잖아요. 컨트롤은 복사고.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인포메이션을 소문자로 바꿨네요. 2번. 대문자로 바꿨네요. 3번 뭐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꿨고요. 트림 뭐죠? 좌우의 빈칸을 없애고 사이사이 빈칸을 하나는 유지해줘야죠. 인, 포, 메이션 하고 떨어져야지. 인 앞에 있는 빈칸은 사라지는 거지만 인과 포와 메이션 사이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HLOOKUP 2.5는 어디입니까? 2.5는 성동구 500인가요? 두 번째니까 뭡니까? 성동구가 나와야 되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에서 2.5라고 하는 건 2하고 5 사이, 3 사이잖아요. 근데 A1부터 2.3이니까 2에 3이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 세 줄의 5칸짜리 중에서 두 번째니까는 마포구, 성동구라는 이 동네가 되고 3은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성동구냐 용산구냐가 나오는 거지 500이냐 400이냐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2.5는 2를 벗어났지만 3은 안 됐으니까 성동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2의 답은 성동구가 되겠지. 3이 돼야 용산구로 가는 거고.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 절대 주소는 달러가 붙는 거고. 달러 B1은 뭐예요? B라고 하는 칸만, 열만 고정시킨 혼합 주소지 절대 주소가 아니라. 23번의 네 번째는 그 말이 틀린 거죠. 절대 주소는 양쪽에 달러가 붙어야 되고. 24번에 C 드라이브의 워크시트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1과목에 있는 엑셀에 있는 B2니까 느낌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괄호가 나와야 되고, 꽃다운표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꽃다운표, 대괄호 다 나온 건 뭐야? 느낌표까지 나온 거는 3번이네요. 1번은 꽃다운표 빠졌고, 3번은 쌍탄표 나와서 틀렸고, 4번은 대괄호가 빠졌잖아. 왜?
파일명을 쓸 때는 대괄호를 쓴다 그랬잖아요. 시트명을 쓸 때는 느낌표를 찍는 거고. 예. 그럼 경로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한 표가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가 맞는 말, 세 번째가 맞는 말이고요. 25번 매크로. 하나, 둘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해놨네요.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매크로에서 매크로를 클릭하면 실행된다. 옵션에는 뭐가 있어요? 옵션을 누르면 뭐가 되나요? 이 둘이라는 매크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C냐 컨트롤 K냐 이런 거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 편집에 들어가면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옵션에 들어가면 바로가기 키를 뭐로 할 건지, 바로가기 명령을 뭐로 할 건지,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런 걸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한 기능은 없고, 실행 파일로 만드는 기능은 없고. 26번 인쇄 영역으로 선택한 내용이 용지 방향에 대해서 가운데 위치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워크시트 자료가 많을 경우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열 제목행을 표시하려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서,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페이지 설정에는 인쇄 탭이 없죠? 인쇄라는 탭이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쇄를 눌러서 인쇄하는 거고. 네 번째가 보기가 틀렸다. 27번 고급 필터 기능에 관한 설명. 고급 필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하나의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한 개 필드에, 한 개 필드가 뭡니까? 부서가 영업부인 사람, 영업부이거나, 부서가 관리팀이거나, 부서가 뭐 인사팀이거나 되죠? 데이터 정렬 필터 고급을 클릭하면 각 범위를 지정하여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고급 필터는 셀에다가 미리 써놓고 나서 그 셀 선택한 내용을 범위로 지정해 주는 거죠. 아까도 그런 문제 나왔잖아. 직접 입력한다 이런 거. 네 번째가 틀렸고요. 구름이 윤곽 설정에 관한 기능이다. 28번 문제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어디 갔어? 데이터에 가서 그룹을 정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범위 지정해가지고 그룹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주로 어디서 나와요? 부분화보면 자동으로 생기잖아. 1, 2, 3, 4 하고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 모든 정보를 숨기려면 1 누르면 숨겨지는 거지. 1. 2는 그룹이고 3은 뭐예요? 낱개별로 하는 거고. 1은 그룹이고 1은 전체고. 3이 아니라 2를 눌러야 된다는 거. 그게 틀렸네요. 29번. 문제는 볼까요? 다음 아래 그림은 오피스 단추에서 엑셀 옵션의 고급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고급을 누르면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갈 건지 이렇쿵저렇쿵 하는 문제를 물어본 것 같은데, 채우기 핸들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 아래 셀로만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옵션이다. 아래쪽 셀로만 자동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런 거죠. 엔터 치면. 두 번째가 틀렸다. 뭐뭐만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0번 문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은 설명, 저장 위치, 키. 실행 방법이 뭐예요?
이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실행해야든지 저런 방법으로 실행해야든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예. 31번 A 첫 번째 셀에 3 곱하기 8이라고 쓰면 3 곱하기 8이라고 나오죠. 3 빼기 8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3월 8일로 나오죠. 3 빼기 8이나 3 나누기 8이 쓰면 날짜로 나오잖아요. 곱하기나 뭐 더하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글자로 인식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가 틀린 말 같습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경영이거나 줄 바꿔서 기말 점수가 80점. 경영이거나 답은 세 번째가 되나요? 경영이거나 80 이상이거나. 1번은 경영과이면서 80점 이상인 거고 2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학과가 경영이고 기말 점수가 똑같은 거 아닌가? 세 번째, 네 번째 동일한 거 아닙니까? 32번에 해설 한번 보세요. 뭔 소리인지 안 나와 있네. 두 개가 똑같네, 보기가. 답은 3. 34번에 원래 데이터 이렇게 돼 있고 얘를 2번처럼 돼. 자, 그럼 1번을 2번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보시면은 회원명이 일단 바뀌어 있어요. 회원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래 그림 보시면은 비회원, 정회원, 준회원하고 갔어요. 일단 회원 등급이 변경된 게 나타났어요. 그럼 같은 회원 등급끼리 봐서는 비회원, 비회원끼리 봐서는 헬스 스쿼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운동명이 내려갔어요. 같은 스쿼시끼리는 사용시간이 또 내려갔어요. 정회원끼리는 헬스인데 30, 23. 또 수영은 60, 25.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원 등급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면 좋으냐면은 여기 있는 보기를 보고 여기 지금 결과 있잖아요. 결과를 보고 직접 찾지 마시고요. 보기를 가보세요. 회원 등급이 오름차순이래. 회원 등급이 오름차순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읒이잖아. 근데 지읒 중에는 정회원 다음에 준회원 그러니까는 우 그러니까는 오름차순 맞네. 그러니까는 내림차순은 틀린 거야. 1번 아니면 3번이야 일단은. 그 다음에 오름차순에 가서 보니까 비회원끼리는 헬스 스쿼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히읗과 시옷이니까 내림차순이야. 근데 세 번째는 오름차순이 들어있잖아. 운동명 자체도.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를 보고 비교해 나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결과를 보면서 결과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34번 기말고사를 치른 여의가 전교 2등을 했대요. 그런데 1등의 점수가 96점이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뭐로 해주면 좋을까요? 목표값 찾기를 하면 되겠네. 뭐 목표값 찾기. 35번 차트를 작성했을 때 적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뭐가 없는가 볼까요? 데이터표는 밑에다 만들면 되죠. 거기다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얘는 3차원이죠. 막대 그래프가 3차원이지 않습니까? 3차원은 추세선 못 만들잖아요. 추세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답이다. 36번 통합문서를 저장한 후에 그 작업한 형태를 다시 불러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엑셀을 죄다 열어놓고 그 상태에서 시스템 종료를 하지 말고 절전을 해라. 그리고 뭐 일을 마치고 회의를 끝나고 와서 다시 파워를 누르면 아까 상태 그대로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절전 기능도 전기 요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했는지 그거를 작업 영역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환경을 저장하는 거, 환경. 그리고 나서 엑셀을 실행한 후에 환경 영역을 불러오면은 이때 사용했던 파일들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얘기죠. 그게 작업 영역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해주면 좋죠. 37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456700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값이 앞에 붙고 소수점 자릿수는 두 자리가 붙게끔 해놨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37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점이야 두 자리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보기에 네 번째 밖에 없지 뭐. 마이너스하고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오는 거. 쿼페달이 나와야 되고. 자, 38번은 뭐예요? B3 더하기 C3가 B3 더하기 C3를 했는데 B3를 더 지웠대요. 95를 지우면 92만 남겠지 뭐. 92만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잠깐만. 맞죠? 92만 남겠지 뭐. 95가 지워졌으니까 95 자리는 0으로 돼버리는 거지. 비워놓은 거. 92, 0 더하기 92니까 92가 나오겠지. 자, 39번. 원형. 원형은 비율을 비교할 때 쓰는 거. 분산형은, 꺾은선형은, 막대형은 나와 있는데, 전체 항목에 대한, 전체 항목이 아니죠. 원형은 비율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39번은 뭐예요? 각 항목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 전체 항목은 아니죠. 전체 항목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도넛형을 해야지. 도넛형을 해야 되겠죠. 예. 40번. 두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라지하고 스몰을 써야지 뭐. 맥스 미니멈은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걸 찾는 거고, 라지 스몰은 몇 번째로 큰지 몇 번째로 작은지 컴마 다음에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문법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예. 와우. 문제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요, 해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